네, 법조계 농객 서정목 변호사 모시고 이 검수완박 이제 오늘 다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 검수완박이 돼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겨도 4개월 유예 기간이 있고 또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설치될 때까지 1년 6개월이 있는 데다가 이 수사가 결국은 검찰뿐이 아니고 지금 경찰도 같이 달려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뺏어서 우리에게 주는데 주는 이유가 우리는 경찰은 수사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뿔이 나 있어요, 경찰이. 그래서 경찰이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2부에서는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 혐의점들을 짚어볼 텐데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그 법인카드 그 유용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어제는 성남 FC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찰이. 그리고 또 검찰도 지금 4개월,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할 텐데 이것도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전 대통령 벌써 하면 안 되는데 네 가지 혐의처럼 이재명 전 후보도 네 가지 혐의가 지금 있죠. 예. 말씀드린 그 경찰이 수사 압수수색을 한 법인카드 유용 그리고 성남 FC 의혹 그리고 대장동 변호사 대납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이죠? 일단 가장 근접한 거는 변호사비 대납. 예. MB가 이제 변호사비 대납으로 대무 처벌됐죠. 그렇죠. 삼성그룹에서 이제 미국 로펌의 다스 소송, MB 이 구조가 가장 수사가 많이 진전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혐의는 대장동이 크죠. 대장동이 이제 그 정영학 녹취록부터 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1번 대장동부터 보면요. 대장동이 이제 재판이 지금 29차 아마 이제 그 5월 중으로 아마 선고될 것 같아요. 1심이. 재판이 이제 월요일, 금요일, 수요일. 유동규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죠. 지금 이게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세 번씩 있고요. 이제 그 정영학이 녹취록이 핵심이었잖아요. 이 정영학이는 이제 참 이게 특이하게 꼼꼼하고 소심해 겁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술도 안 먹고 골프도 안 쳐,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꼼꼼하게 메모도 하고 겁이 많으니까 내가 처벌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녹취를 전부 이게 130개를 했어요. 시간은 150시간. 근데 검찰에서 볼 때 증거 가치가 있는 거는 30시간. 5분의 1이죠. 30시간을 증거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털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 4번이나 5번, 저번에 6개 털었잖아. 이렇게 재판을 갖다가 앞으로 이게 4번 더 녹취록을 법정에서 터는 거예요. 근데 첫 틀었을 때 바로 이게 그 대장동은 이재명, 유동규, 그다음에 성남시 의장했던 최윤길 3명이 다 주도했다. 이게 녹취가 나오고요. 가장 이게 그 정영하게 하이라이트 녹취는요 2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2013년 4월 17일, 2013년부터 했거든. 초기에 4월 17일 이때 유동규하고 녹취가 나옵니다. 유동규가 뭐랬냐? 우리 이재명이가 그려준 그림 있잖아. 이재명이가 막 그린 걸 설명하잖아. 이거 이재명이 그림을 막 유동규가 설명하면서 이재명 시장 우리는 1,000억만 챙기면 그 다음에 이게 관심이 없다. 그렇죠. 1,000억만 챙기면 관심이 없다. 나머지 너가 다 알아서 다 물어. 근데 이 1,000억 가지고 이제 그 검찰은 유동규가 지금 뇌물 혐의가 700억이잖아. 300억 더 받으면 1,000억이잖아. 뇌물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측은 이 1,000억은 공공환수가 1,000억이면 너 다무된다. 이렇게 해명하거든요. 근데 공공환수가 1,000억이 말이 됩니까? 당군 일에 최대 뭐 공익 환수했다고 그때 5천억 뭐 얼마 했잖아. 근데 왜 1,000억만 묻고 나머지 너 다 물어? 이것만 해도 이게 배임 아니냐 말이야. 우리 1,000억만 묻고 너 다 물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공공환수든 뭐든 어떻든지 간에 나머지는 너희들이 하라는 것은 그거는 배임이 되는 거죠. 1,000억이 뇌물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그렇죠. 배임은 되잖아. 왜 그 이익을 주고 우리는 1,000억만 먹냐 말이야. 자기는 이게 몇 천억 물 수 있는 돈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마 좀 있으면 털 겁니다. 바로 다음 재판에 털겠죠. 13년이니까. 여기 아마 두 번째 재판에 털 거 없고. 그것도 핵심이 되겠네. 진짜 또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게 노래방에. 노래방? 2020년. 최근에 2020년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밤. 거기 노래방에 이제 유동규하고 김만배하고 정영학이 모인 거예요. 근데 유동규가 오기 전에 나무기를 만나고 왔어. 왜 그러냐면 그때 나무기하고 김만배가 분배를 가서 싸운 거예요. 나무기하고 김만배가.
그러니까 이제 돈은 주로 정영학이 몫에 떼간 거예요. 정영학이가 워낙 소심하니까 자기 구속되면 안 되니까 자기 몫에서 계속 로비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영학이는 김만배 편을 약간 들고 남욱이하고 유동규가 한 편이 돼가지고 유동규가 이제 조정하려고 남욱 김만배를 노래방에 3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뭐 뺨을 때리니 어쩌니 무더기 노래방이 노잖아요. 그때 유동규가 상세하게 설계 구조를 설명하고 돈 있잖아, 돈. 돈 덕에 뭐 이게 4천억을 뭐 도둑질을 잘해야지가 안 하면 나라 완전히 우리 나라에 난리 난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유동규가 했잖아요. 이 모든 게 가장 잘 나타난 게 노래방 녹취인데 그것도 이게 마지막쯤에 털지 않을까. 이렇게. 따라서 이 모든 녹취록들이 노는 거 보면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게 결국은 윗선이 유동규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이재명 이 가는 게 맞거든요. 이재명 이름이 계속 논단 말이에요. 따라서는 이 부분도 지금 이게 검찰이 김태훈이잖아, 4차장. 중앙지검의 4차장이죠. 이 사람이 묻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송철호 사이도 수사팀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 이게 다 빼고 이번에 한동훈이가 장관 돼가지고 밑에 검사들은 강직하게 수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윗대가리 있잖아. 윗대가리 몇 명만 제대로 된 검사로 바꿔주면 충분히 이제는 캘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재명 그럼 여기서 적용되는 제명은 직권남용이 있었고 뇌물도 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직권남용은 이게 공소시효 이제 황무성 쫓아낸 거 있잖아. 여기에 문제인데 공소시효가 이제 좀 지난 이런 데 부분이 있긴 있죠. 근데 그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지금 재판 불기소했잖아 그때. 황무성 찍어낸 거. 근데 재정 신청이 들어가 재판 중에 법원에서 보고 있어요. 재정 신청에도 뒤집어지면 기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끝난 건 아니에요. 직권남용도. 그다음에 이런 거는 전부 이게 배임이라든지 유동기하고 혐의 될 수 있는 배임은 참고로 이게 경제범죄죠. 이게 부패범죄, 경제범죄입니다. 이 말은 이게 1년 6개월 충분한 시간이 있다. 4개월 뒤에 검수완박 되더라도 이거는 이제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배임은 그리고 부패가 있잖아. 유동규 뇌물이죠. 충분히 수사가 1년 6개월 가능한 이런 사건이죠. 1년 6개월이나 이건 또 여유가 있는 수사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경찰도 아마 대장동 관련해서도 또 수사를 막 하려고 하겠죠. 앞으로. 그 다음에 짚어볼 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이 대장동과 좀 연결이 되나요? 변호사비 대납. 이거는 이제 원래는 해경군 김 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경군 김 씨가 이제 그때 부인이죠. 부인을 이게 변호를 맡은 게 이태영 변호사거든. 부인이 이태형. 이분이 쌍방울에 20억 전환 사채하고 3억 뇌물 이걸 이렇게 폭로됐던 녹취 있잖아요. 이분이 이태형 변호사, 해경군 김씨.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재명 재판이 있었잖아요. 이재명이 그때 형을 강제입원해가지고 뭐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나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이익을 부풀린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 거기에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요런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요런 데 의혹인데 요 부분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게 쌍방울 그룹의 부사장 녹취가 올해 1월달에 한 이게 아주 조심스레 쌍방울에서 뭐 강력하게 고발한다 하지만 이게는 이제 객관적인 팩트니까 이게 놓는데 뭐냐면 이게 쌍방울 그룹의 자금이라든지 시비 같은 모든 관리하는 요런 이제 부사장입니다. 명함에 이 A 씨가 녹취를 올해 1월 달에 서울 서대문구의 호텔에 로비에서 이제 대환 녹취록이 나왔는데 그 녹취록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김성태거든. 성태형하고는 가깝지. 원래 둘 다 일명식도 없다거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성태형하고 가깝지. 본사에 있는 내 방에도 2번이나 왔는데 도지사 직전과 되자마자 왔다. 야, 이재명이가 도지사 직전과 되자마자 쌍방울 그룹의 부사장 방에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일면식도 없다는. 가깝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녹취록에 봤더니 이재명의 지금 핵심 의원 중에 옛날에 이해찬이 계였는데 이화영이라고 있잖아. 네, 킨텍스 울산의 사장이죠. 이화영. 그때 이 보좌관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의 대표잖아. 그렇죠. 그때 그 논란이 1호 유동규 700억. 여기 명의상은 이화영의 보좌관이 대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녹취록에 보니까 이화영이도
상당히 우리 쌍방울 그룹하고 친하다.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를 이화영이 한 거예요. 사회이사들 그때 줄줄이 그 대납 의혹에 그 연루된 인물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예. 이화영이도. 그러면서 아까 부사장 녹취한 사람은 수원 가서 이화영이하고 소주도 많이 마셨다. 뭐 이런 이게 녹취록이. 이 녹취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지금 법원에. 지금 이게 원래는 서울경제신문이 단독해가지고 예. 보도를 이게 하고 아마 이 부사장이 들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녹취록이 검찰로 아마 제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그 관계들이 왜 지금 이게 이재명 변호를 제일 많이 한 게 우리 나성철 변호사잖아. 이분이 어린 나이에 로스쿨로 서울 변협 회장을 했거든. 나성철 가장 이게 핵심이죠. 사건을 제일 많이 변호했잖아. 이분도 쌍방울의 사회이사야. 그 다음에 아까 23억 이태영 변호사도 쌍방울의 사회이사야. 이화영 부지사 이 부지사였죠. 평화. 평화부지사. 이분도 쌍방울의 사회이사. 그러면 이게 쌍방울의 23억 대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 녹취록 보십시오. 물론 이게 고발인물로 돌아가셨죠. 근데 이 녹취록하고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참고로 이게 변호사비 대납은 이미 변협에서요 모든 변호사들 자료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압수수색해서 지금 이게 분석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게 증거도 확실하고 가장 이게 기소 임박한 게 변호사비 대납. 이거는 이게 너무 호화 변호인단을 말도 안 되게 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을만 썼다. 이재명이 이랬잖아. 그게 뭐 성공보수만 해도 그게 그래 될 수가 없잖아. 무죄를 받아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잖아. 근데 권순일이나 딴 사람들은 50억 이야기 하는데 이게 1,000만 원 되겠어요? 따라서는 이게 가장 쌍방울하고 의혹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대장동하고 변호사비 대납이 연결되지 않냐고 여쭤본 거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권순일 대법관이 어쨌든 무죄를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권순일도 처벌은 돼요. 변호사법만 지금 꼬리자를 하고 원래는 이게 뇌물이죠. 그러니까. 판결을 해주고 나오자마자 2달 뒤에 바로 이게 1,500씩 받아갔잖아. 이 사건 안 터지면 죽을 때까지 받아 50억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균 연령 우리 평균 수명 90살 정도 보면 죽을 때까지 주면 그게 50억 클럽인데 근데 나머지 호화로펌 호화로펌의 변호인단 다 합쳐가지고 뭐 2억이다. 권선일이는 혼자 고문료가 1년에 2억이잖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재판과 대법원에서 재판과 이 권순일이 하천대유에 들어간 것과 하천대유가 이재명을 위해서 권순일을 데리고 왔는지 이 인과관계가 지금 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처벌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남았는데 성남FC와 이 카드 이것은 또 경찰이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성남FC 있잖아요. 이게 뭐 어제 조수진이나 어떤 분들에게 미리 압수수색 나간다고 이제 언론에 경찰이 알리고, 그 다음에 영장을 발부받고 나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10일 있다 나왔거든. 그랬다고 하대요. 이래서 그 경찰이 보여주기 쇼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 저희 법조인이 보면 그래 안 봅니다. 압수수색까지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칼을 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찌릅니다. 이걸 이렇게 안 찌르고는 이게 압수수색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듣기는 어렵습니다. 이제까지는 이게 제대로 압수가 안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미리 알려줘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빼돌릴 게 없잖아요. 이미 시청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알려주는 거지 숨길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정도 이게 어제 22명이 나갔죠. 많이 22명이 나가서 5개 성남시청 이게 압수했는데 이래놓고 이게 나중에 그냥 결과는 다시 뭐 아무 결과가 없다? 그러면 이게 경찰이 바로 역풍 맞아서 다 잘립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상민 장관이 그냥 두겠어요?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소 안 하기가 지금 어렵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과정을 좀 봐야 돼. 성남FC 있잖아요. 여기 원래는 6개 업체가 성남FC 후원금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주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같은 특혜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두산이 뭐 42억, 네이버도 39억 했죠. 그다음에 농협도 36억, 차병원도 33억.
이 말이 전부 성남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성남시의 건축 문화이든 그러니까 아니면 진입로든 본사가 분당에 있고 뭐 그렇죠. 예. 전부 이게 민원 성남시가 목줄을 쥐고 있는 민원업체한테 민원을 들어주면서 돈을 대신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이제 K재단 미르재단보다 훨씬 재질이 안 좋죠. 그러니까 성남판 뭐 미르재단 이야기. K재단 미르재단은 대기업들이 매출의 규모에 따라 그냥 자진 모은 거지. 뭐 이게 민원을 해결하는 대가는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훨씬 재질이 안 좋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바른미래당이 고발했죠. 예.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거예요. 예. 그때 지방선거 때. 예. 그런데 3년 조사다가 무혐의했잖아.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검찰에.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이번에 날치기법에 없어졌죠. 이번 날치기법에 보면 고발을 한 사람은 이의 신청을 못 합니다. 고소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제3자. 예, 피해를 본 고소인은 검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잖아. 예. 근데 제3자는 못 한다. 제3자는 고발을 하죠. 예. 고발한 사람은 이의 신청 못 한다. 아, 예. 왜?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민주당이 저거 고발 막으려고. 아. 그래서 이게 빼버린 거예요. 이게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게 금수왕박 법안에 그것도 들어. 이게 이번 행소법에 오늘 통과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이게 네, 크죠? 몰랐습니다. 이게 사설에도 많이 넣었잖아요. 예. 문화일보 사설에도 많이 넣었습니다. 조선일보. 예. 지금 이게 왜 시민단체가 고발했을 때 수사가 미진하면 이의 신청하는 제도를 없애버린 이게 악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발하니까 성남지청으로 갔잖아. 네. 그때 지청장이 심재철의 부인이잖아. 예. 심재철의 부인이 박은정이거든요. 네, 박은정. 그렇죠. 우리 임은정, 박은정 있잖아요. 예. 박은정이가 이제 그 지청장 하면서 계속 이 수사를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그 담당 그 차장 검사가 사표를 내버렸죠. 그렇죠. 예. 그게 박하영 아닙니까? 이분 아주 강성 검사입니다. 박하영 차장 검사 네. 상도 많이 받았죠. 이분이 사표를 내고 여론이 워낙 들끓으니까 김호수가 대검해서 다시 하니까 이분이 부장검사 있잖아. 성남지청에 네. 만장일치로 부안 수사해. 이래가지고 이게 그 경찰서 내려보낸 거죠. 예. 그래서 경찰 압수수색을 나간 거고. 그래서 이제 분당서에 전담팀이 구성되고 예. 경기 남부청에서도 3명 파견해서 네. 22명이 어제 나간 네. 이런 게 사건인데 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그 이번 수사는요 저번하고 이게 완전히 틀려요. 저번에는 덮어주려고 했잖아요. 문재인 때. 네. 그때는 입구만 수사했어요. 아, 이 말은 이게 돈이 들어올 때도 입구도 문제죠. 왜 민원 해결 돈이 들어왔잖아. 부당하게 먹으면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입구만 조사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주로 출구. 이 말은 이게 자 왔는데 어디 썼냐?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게 미심쩍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선수단을 왜 다 썼냐? 그렇죠. 아마 이게 1억이 배달 사고 나고 수상하잖아. 핵심은 그거죠. 이게 이재명 쪽으로 갔느냐? 뭐 이 이야기죠. 이걸 모집하면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이게 모집해오면 더 20%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자. 그런 게 있었구나. 예. 이게 완전히 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게 순수하게 먹으면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럼 이게 뜯어와라 이거지 기업에. 그럼 이게 너 인센티브 줄게. 이런 것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의 핵심 인사는요. 이기원입니다. 이기원. 이분이 그 경기도 축구협회장인데 그 채권이라는 사람이죠. 이기원. 네. 거기 조카가 있어요. 예. 조카가 이재명 캠프에서 일을 했어. 예. 이재명 캠프에. 예. 근데 이 사람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8급 주차요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예. 성남 FC 있잖아요. 예. 8급 주차요원 있잖아.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 주차는. 이걸 해가지고 그녀기 바로 성진을 해가지고 예. 이 FC 후원금 모집하는 책임자로 예.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업들 뭐 이재명 캠프 있으니까 기업들에게 그 후리치 가지고 돈을 모집해 오면 자기가 이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하여튼 이분이 보니까 뭐 유동규하고 한 거 보니까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했잖아요. 개발본부장인가? 예. 그게 보니까 뭐 직원들은 너거는 강제로 1년에 연간에 30만 원짜리 사. 네. 뭐 직급 이상은. 여기 밑에 평직원은 뭐 10만 원짜리 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제로 막 떠넘긴 것도 있고 모금에도 아주 의심이 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재명 캠프인던 이기원이나 그 조카 이 측에서 무리하게 모금을 하면 이 돈이 어디 갔는지도 의문이 들고 또 이게 설령 성남 FC를 향해 써있다 칩시다. 그래도 이게 FC가 잘 되면 이재명이 지는 선거운동 되거든. 네, 그렇죠. 유니폼에 이재명 이름까지 세 개가 있는 것도 있고 자기 정치에는 도움이 되잖아. 그럼 이게 저는 아무리 FC로 썼다 하더라도 이거는 직권남용이 맞죠. 강제로. 왜냐하면 이게 성남시에 기업 없는 건 아무도 안 냈잖아. 이렇게
팔을 비틀어 떠든 게 직권 남용이고 네. 따라서 저는 뭐 이 부분도 저는 압수수색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 최소한 처벌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결국 뭐 대장동도 컨트롤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재명에게 직접 돈이 전달이 됐느냐 그것이 확인되면은 가장 확실한 뇌물죄든지 뭐든지 될 텐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더라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이 했는데 이재명은 돈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돈을 뇌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처럼 자기가 돈은 안 받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쏘도록 만드는 그 기술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삼성, LG, 현대 막 이게 팔을 비틀어가지고 너가 우리 국가대표팀한테 100억씩 내. 뭐 조건 달고 이런 것도 이 직권남이 다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목적이 어떻든 간에 그 수단이 잘못된 거. 이거는 그게 분명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카드, 법인카드 대납하고 공무원 2명을 채용을 해서 별정적으로 채용을 해서 마치 개인의 어떤 가신 부리듯이 이렇게 부리면서 법인카드를 막 사먹고 초밥 10인분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핵심은 이 법인카드가 결국은 이재명 거잖아요. 사용은 김혜경 씨가 했어도 그러면 이재명은 여기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행정 담당하는 사람이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게 적법하게 보이게끔 다 정리하잖아요. 이게 이재명이 결제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바꿔치기도 했고 막 하겠죠. 카드 바꿔치기도 했고. 따라서 이제 공범으로 김혜경 씨는 이제 이거는 이재명이가 임명한 감사가 봐도 이미 몇백만 원을 확실하게 400 얼마는 밝혀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공범이 되는 거는 분명하고 이재명까지 이거 외에도 이제 김혜경 씨 대리 처방전도 있고 그다음에 배소연이 불법 채용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잡범으로 아들 도박 있잖아. 아들 도박도 지금 수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저는 카드가 중요한 게 이재명의 옆집. 이게 큽니다. 거기서 비선 캠퍼였는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됐죠. 그게 이제 경기도 이제 주택 공사잖아요. 거기 지팀가 주택 공사. 거기에 이제 변호사가 이재명의 측근 변호사가 이제 사장이었잖아요. 사장할 때 직원 한 2명이 거기 가서 사택으로 그러니까 관사로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우연이고 전혀 몰랐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니 평지권 보고 신임사원 보고 그 호아파트 60평 가까이 되는 걸 기준에도 반하죠.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법인카드 쓴 걸 그럼 여기 예를 들어 초밥이나 샌드위치를 많이 사가면 너 어디 먹었냐? 이게 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그걸 조사하다 보면 그 옆방에서 회의할 때 보면 그 옆방이 유사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공직선거법에 유사 사무실 설치 이걸 조사하더라고요. 이게 큽니다. 이러다면 이거는 끝장이죠. 이거는 선거법만 10년간 못 놉니다. 당선돼도 초밥은 벌금이죠. 초밥은. 근데 이 초밥하고 샌드위치를 어디서 먹냐? 그러면 이게 옆방 조사로 간단 말이에요. 이 옆방은 누가 봐도 이게 유사 사무실이 상식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명백하잖아요. 직원 숙소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음식이 같다면 더 명백해지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법인카드로 사용한 음식이 같다면은 지금 이 부분을 철저히 캐고 있는 걸로 고소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직선거법으로.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 지금 큰 것만 제가 4개 말해 아까 아들 잡범 이런 거 빼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게 이재명 거는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이게 부패나 경제, 대장동도 배임이라든지 뇌물. 그렇죠? 변호사비는 뇌물입니다. 이게 직접 뇌물입니다. 변호사비 대신 주기 직접 뇌물, 제3자 뇌물이 아니에요. 자기가 줄 변호사비를 대신 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직접 뇌물. 내 지갑에서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카드도 공금 해용. 이런 게 다 부패. 이런 범죄들이. 그리고 이게 K재단, 미러재단도 돈이 이게 출구 어디로 갔느냐. 이런 걸 따져보고 하다 보면 이게 뇌물이나 여러 가지 흐를 수 있죠. 돈 문제로. 따라서 이제 거의 다 1년 6개월 이상. 오래 남은 검수완박 돼도 1년 6개월간 수사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게 대부분이다. 대부분이고 또 한 4개월 만에 또 수사를 끝낼 수도 있고 검찰에서 그리고 또 경찰도
우리가 검찰에 뒤질채라 하고 막 나선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해도 고구마 줄기, 넝쿨 나오듯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막 해의 의혹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다 알죠. 본인들이 워낙 해놓은 걸 다 알기 때문에 5년 동안 했던 것, 이재명은 성남시장부터 했던 것 다 알기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하려고 검수완박을 오늘 입법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서정국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4개월 혹은 1년 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도 거기에 뒤질세라 같이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아니면 야반 도주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부 문재인 4대 범죄, 2부 이재명 했잖아. 오늘의 그 방송 결론은요. 결론은 이재명, 문재인을 지키려고 검수완박했죠. 근데 지키는 게 아니고 더 빨리 죽입니다. 빨리 죽입니다. 왜? 이거 안 하면 천천히 3, 4년 걸리가 소사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그 검수완박 때문에 4개월 이내 죽일 거는 죽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1년 6개월 이내 조사 끝내고 죽이잖아. 결국에 문재인 이재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더 빨리 조기에 죽인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죽인다. 자승자박을. 그렇죠. 더 빨리 죽인다. 스스로 해버렸네요. 4개월 내에 또는 1년 6개월 내에 더 빨리 죽인다. 지금 검찰이 이를 갈면서 완전히 분기탱천해가 막 이를 갈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달린 문제다, 검사.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검찰을 죽이려고 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4개월 있어 1년 6개월 했어 이러면서 더 강하게 막 몰아붙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막 가자는 거죠. 우리 그때 노무현하고 김영종 있잖아. 윤석열하고 연손 동기입니다. 근데 그때 대화할 때 평검사 막 가자는 거죠. 노무현 그랬잖아. 지금 이게 검찰도 뭐 문제가 이렇게까지 하면 꼼수 하니까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우리도 다 칼을 뺀다. 뭐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뭐 전면전이 벌어진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다. 핵심 이것들이 문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유튜브 방송에서 시사 유튜브 방송에서 서정국 변호사 같은 분이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의지 없이 그 지나갈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것은 여론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서정국 변호사 모처럼 모셨는데 정말 명쾌하고 통쾌한 또 상쾌하게까지 합니다. 딱딱 정리가 되니까는 그런 평론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